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지문 뜯어읽기. 오늘은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에 대한 독서 지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3쪽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속 제도에 대한 지문 읽기 전에 상속과 관련된 핵심적인 어휘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상속인에게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앞에 P자가 붙어 있다 그래서 간혹 이게 혼동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상속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상속인한테 이런 걸 물려줄 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승계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문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권리도 해당이 되지만 그러니까 재산도 물려줄 수 있지만 동시에 채권도 돈을 빌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채무도 역시 빌려줄 상속시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정 상속분이라는 건 원래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 각각이 배당받는 배당률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언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지정 상속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건 대부분 법정 상속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방금 나왔던 것처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죠. 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혹은 직계 존속의 법정 상속분 비율은 1.5 대 1입니다. 배우자는 1.5를 가져가고 1에 해당되는 내용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지문의 아래쪽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직계 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내려가는 혈족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 손자. 직계 존속은 조상으로부터 계산한 거죠. 조상으로부터 해서 직계로 내려와서 나한테 이르는 혈족을 이야기합니다. 존속은 부모나 조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비율로 계산했을 때 배우자는 1.5를 가져가게 되고 1에 해당되는 내용은 직계 비속이 가져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문단 내용입니다. 1번 문단이 굉장히 길었는데 설명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상속의 개념 설명을 했죠. 상속은 권리와 의무가 전부 승계되는 것, 이것을 상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이런 순서로 정해진다는 것. 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을 일컫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고 민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비율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법정 상속분 규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때 형제 자매처럼 같은 상속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인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자, 또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 자, 그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상속 비율 역시 1.5 대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민법에서는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그리고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일정에게 기여분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기여분이 인정이 되고 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남은 재산을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문단에 나온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의 개념을 빼고 법정 상속분 비율을 정리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자, 이 배우자의 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존속이 있고, 또 다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법정 상속분 비율은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의 1.5배를 배우자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 자, 만약에 여기 있던 이분이 사망을 했다. 자, 사망한 경우에는 이분이 받을 상속분에 대해서 이 사망하신 분의 상속인이 배우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 그리고 그분의 직계 비속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1.5대 1의 비율로 상속분이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텐데 기여분이 있는 경우 어떤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 특별히 형제들 중에 더 많이 기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고생한 것을 인정해서 기여분을 더 주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이렇게 다시 이런 비율로 나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문단부터는 이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문단입니다. 자,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제한 없이 승계할 것을 인정하는 의사 표시를 받을게요 하는 걸 단순 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속인은 의사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단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재산 그 승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 승인으로 인해서 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돼서 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권리와 의무가 다 승계된다고 했는데 권리는 이제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무는 채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이나 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 받을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빚을 이렇게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전부 상속인한테 승계가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는 재산과 빚도 다 포함이 됩니다. 원래 빚을 갚아야 할 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문단에서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승계하는 것은 재산도 있고 채무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 그러면 상속받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재산이 더 많을지 채무가 더 많을지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행동할 것과 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 선택할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피상속인이 남겨준 채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한정 승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재산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청산 절차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과 빚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먼저 갚은 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1억이고 빚이 5천만 원이면 이 1억을 가지고 5천만 원을 갖고 난 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만 상속받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상속인이 어떨 때 이거를 신청을 하냐 하면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분이 사망을 하시면 그분의 상속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 조회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안에 그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분과 관련된 재산과 빚의 규모를 다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는데 다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을 재산하고 빚의 규모를 다 알기 어려울 때 일반적으로 혹시 빚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갚을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속 포기는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피상속인한테 상속받을 재산이 빚보다 훨씬 적으면 그러니까 빚이 훨씬 많을 때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위상 앞순위의 단독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한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상속인 중에서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면 포기된 상속분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전부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3명이 있으면 3명한테 차례로 이렇게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상속 자격을 가지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다 하고 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정 승인은 하면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한정 승인을 먼저 해버리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한테까지 빚이나 재산이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상속 포기를 하면 이렇게 마지막 사람까지 사촌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4번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의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피상속인에게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아도 미리 상속 포기 약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 법에 따르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뒀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그 안에 포기를 해야지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상속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상속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 포기 약정을 해도 그 개인적인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앞인 사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속 순위 내에서 상속 포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또 피상속인의 빚이 많음을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피상속인이 우리가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빚이 얼마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죠. 피상속인의 빚이 많음을 내가 원래는 기간 내에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 잘못이 아닌 채로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속인의 과실. 자, 과실이 없는데도 기간 내에 알지 못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경우에 자, 내가 받겠다고 했는데 자, 특별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안 경우 나는 원래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1억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 빚이 많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빚이 많음을 알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한정 승인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이렇게 1금융이나 2금융권에 있는 돈이 아닌 경우에는 간혹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게 빨리 이렇게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 된 피상속인의 빚에 대해서는 한정 승인을 특별 한정 승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이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한참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빚이 뭐 1억 그러니까 2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 이 경우에 이 재산으로 빚 1억만 갚고 나머지 1억은 없어지는 겁니다. 탕감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겁니다. 자, 이 재산은 상속 재산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갚는 거 아닙니다. 자, 간혹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상속 재산이 1억이고 빚이 그 상속 빚이 2억인 경우 1억으로 2억에 있는 1억만 갚고 남은 1억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겠지만 원래 그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이 혹은 가족이나 자식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바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본문에서 공부한 법정 상속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특에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자, A씨가 사망한 후 그가 남긴 재산 1억에 대한 상속분을 정하고자 한다. A씨에게 생존해 있는 직계존속은 없고 A씨는 직계존속 위에 아버지나 그 A씨의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A씨는 배우자와 그 사이에 큰아들, 둘째아들, 막내딸을 두었으나 둘째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10살 된 딸을 두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A씨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A씨를 돌보느라 고생한 막내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A씨가 남긴 재산 중에서 1,000만 원의 기여분을 막내딸에게 주기로 합의를 했고 자,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눠야 될 법정 상속분 최종 금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1,000만 원은 막내딸에게 기여금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9천만 원 가지고 상속분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지금 누가 남아있냐면 A씨의 배우자 자, 그리고 큰아들 다 공동 상속인입니다. 둘째 아들 막내딸
자, 막내딸이 1,000만 원 가져갔지만 그거는 정당한 기여금이기 때문에 역시나 똑같이 상속, 공동 상속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율 기억하죠? 자, 배우자는 1.5 가져가고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이렇게 각각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9천만 원을 나누면 1.5에 해당되는 거는 3천만 원이고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둘째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A씨의 배우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의 배우자 그리고 딸. 자, 이 두 사람은 각각 1.5 대 1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계산을 하면 1,200만 원. 자, 그리고 딸은 800만 원. 자, 이렇게 상속분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까지 정리해 준 영상들 한 번 더 보면서 내용 확인하고 그 영상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특에 있는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공부법입니다. 자, 시험 날까지 몸 관리 잘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아니고 파이팅입니다. 이제 보이네요. 고생했습니다.